윤 대표님. 조국의 강이 다시 지금 흐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조국 강은 메말라 붙은 지 하루더니 네. 지금 조국이 지난 8일이죠. 네. 이 항소심에서 2년형을 받았는데 네. 그 재판장이 김우수도 재판장이던데 네. 말은 우수한데 실제로는 뭐 우수하지 않고 무능 건지 아니 이 사람이 2년형을 받았는데 뭐 방어권을 보장한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해갖고 법정 구속도 안 했어요. 방어권을 대법원에서는 무슨 증거자료 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법원 가는 것은. 그런데 이 법정 구속을 안 시키니까 지금 조국이 나와서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길을 가겠다. 우선 뭐 구속 안 시킨 거는 판사가 정치권 눈치를 본 거라고 봐야죠. 예, 항소심 2심에서는 당연히 구속 2년형 받았으면 구속을 시키는 게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치 본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강은 지금 다시 흐르는데 그 강물이 깨끗하지 않고 똥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국은 지금 들은 건 똥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겁니다. 한 4개월 네, 빠르면 정도. 상반기에 나올 수도 있고, 예, 5월이면 나올 겁니다. 날 가능성이 5월. 많아. 그러니까 5월, 6월 늦어봤자. 되더라도 국권 2년형 확정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 삭탈, 관직 당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무리수를 하라고 그러냐? 조국은 자전거랑 똑같아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뻥치면서 국민들 지지자들한테 읍소를 해야지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저렇게 뻥튀기 하고 책장사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강은 흐르긴 흐르는데 그 물이 똥물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국의 정치적인 미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지금 12일이죠. 네. 오늘 오후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양산으로 가서 예방을 합니다. 그 네. 이전에 또 노무현 또 안 보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봉화마을 갔다가, 봉화마을 갔다가 예. 문재인 만나고 내일은 예. 부산에 있는 선친묘소를 네. 참배를 한다는 거 보면은 뭐 좀 정치인들 결심을 하려면은 꼭 선친묘를 찾아가더구만. 네. 그러니까 내일 오후에는 총선과 관련 정치, 자신의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당을, 신당을 창당하는 것이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고 네. 그동안에 리셋 코리아 행동이라고 네. 이게 발기인데도 12월 1일 아니 2월 1일 날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표가 우의종이라고 해서 이름 좀 들어봤죠. 아, 예. 옛날에 황당한- 더불어민주당, 황당한 또 유성정당, 예. 이 더불어시민당 아닙니까? 그 더불어시민당 대표해준 사람이 우의종이고 예. 서울대 뭐 농생물학과인가 예. 과거 농대 그 교수 아닙니까? 이미 선임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창당 작업을 아주 치밀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창당을 하는데 아마 주로 비례정당 창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보는 것 지금 같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2심까지 판결이 실형 받았는데 조국을 껴주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네, 선을 좀 그었죠. 조국은 아니다. 네, 선을 네. 그었는데 또 조국이가 그랬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 대한민국 후진국화를 막는 시작이다. 그 길에 나는 힘을 보탠다. 예. 그러니까 선언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문재인도 만나고 봉화마을도 가고 내일 선친묘소도 가는데 그게 위대한 역정의 출발이 아니라 꼴값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국은 조국 마케팅을 하는데 뻔뻔해야지 되거든요. 예. 자기 지지자들은 지금도 돈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민도 챙기고 딸. 예. 예? 그래서 자기가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일정한 지지율은 또 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나오죠. 나온다고 봐야 합니다. 서초동에서 집회했던 사람들. 예, 또 친문 예. 세력들이 예. 일부, 많이 그렇죠. 일부 대거 예. 탈락당하면 도대체 그 세력들이 이 조국 신당을 찍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저렇게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평생을 뻔뻔하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저는 이해는 못하지만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잘하면은 뭐 비례정당에서 한두 석은 또 챙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만 더 챙길 본인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재판을 대법원 나오면 바로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국이가 조민을 대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죠. 지금 그 얘기가 파다하지 않습니까? 조민이는 뭐 아직 그거랑은 상관없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국은 자기는 후견인을 하고 책장사하면서 전국 돌아다니고 조민이를 그 간판으로 내세울 가능성 그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뭐 대법원 판결 나서 실형을 2년 살고 나와서 또 한명숙처럼 또 사면 복권 내서 또 정치 재개를 모색할 수도 있죠. 예.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손혜원하고 정봉주가 네. 주도해서 만든 네. 민주당의 짝퉁 정당이었죠. 네. 거기서도 세석을 얻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최강욱 김의겸이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지금 뭐 아마 당명까지도 다 지어놨다고 그래요. 그 당에서 네. 보나마나 이 민주당의 우당이다. 네. 이렇게 표방을 하고 나올 것이고 네. 이 비례대표로 할 만한 사람들은 많단 말이에요. 친문 세력들이 많으니까 장차관 지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례대표 이 정당을 만들어서 민주당하고 비례대표에 한번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네. 특히 이재명이가 친문을 대거 공천에서 탈락시킨다든가 임종석까지 잘라버릴 경우 그 친문 세력들이 비례정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찍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비례정당은 조국 정당에 많이 찍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조국 정당이나 뭐 송영길 돈봉투 당이나 또 범법자들끼리 모여서 또 당 몇 개 만들겠죠. 그런 쪽으로도 좀 분산되는데 조국에 대해서는 골수 팬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있어요. 조국이가 무슨 죄졌냐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뭐 표를 뭐 3% 이상만 얻으면은 한석은 되잖아요. 그렇게 노릴 가능성도 있는데 조국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까? 2심 그 판결문도 그렇잖아요. 전혀 반성하는 기가 없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는데 개전의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말로. 그런 사람은 왜 이 구속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법정 구속을. 그러니까 근데 판사들도 한심한 거죠. 어쨌든 조국의 이런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은 본인이 거기에 2번 정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본인은 부산 중영도설이 나오고는 있어요. 어쨌든 조국의 간판으로 뛰기 때문에 비례든 지역구든 나가야 해요. 조국 간판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중영도에서 그 지역이 아마 저 고등학교를 거기 뭐 해강고인가 거기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중영도가 지금 난리 보고 있어요. 김무성이가 그거 나온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줄 리가 지금 없다고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표가 분산되면은 조국도 나가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무성이 무소속으로도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가 분산이 되는 거죠. 김무성은 푼수에다가 주접 떨고 있는 거죠. 푼수에다 주접 떨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나올 거고 국민의힘 나오고 김무성 나오고 조국 나오고 그러니까 조국이 한번 뛰어볼 만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가 거기를 못 가면은 비례로 안 간다면은 조민희를 넣을 가능성이 있죠. 1번은 뭐 윤미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1번은 무조건 여자니까. 그러니까. 조민희나 윤미향을 넣을 가능성도 있고 남자들은 뭐 줄 서 있대요. 탁현민이다 뭐다 해갖고 또 삼철이도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해철이도 떨어지게 생긴 데다가 양정철이도 있어요. 또 이호철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 장차관 지냈던 사람들 고위직들이 그냥 수두룩 하니까 비례정당을 아주 그럴싸한 사람들로 딱 이렇게 순번을 정해갖고 내놓으면은 오히려 이 민주당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민주당은 1번부터 10번까지는 지금 저기 시민사회단체 뭐 이 기본소득당 등 이런 데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중이 떠중이 되니 지난번처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꽤 비례정당에서 얻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조국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만은
꿈 깨라. 저는 그렇게 깨몽하고 싶어요. 꼼수하고 편법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조국을 보면은 조국 집안에 저 창녕조 씨의 그 남명 조식 선생이 있거든요. 대쪽 같은 사람 있죠. 왕이 벼슬을 줘도 너나 똑바로 하고 안 갔던 그 남명, 남쪽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훌륭한 유학자 집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꼼수하고 편법하고 뻔뻔한 이런 사람이 나왔는지 저런 사람들한테 우리 선거 제도가 또 길을 열어준다.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하게 이를 말할 수 없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유권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죠. 조국은 뭐 신당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데 그보다도 우리 시청자님 말씀이 아주 딱 맞네요. 그런 것 하기 전에 웅동학원 반납하겠다는 거,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것부터 우선 시행을 해라, 실천을 해라. 이렇게 아주 뼈 때리는 지적을 하셨어요. 헌납 같은 거는 평생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구세군 자선 낭비에도 아마 10,000원짜리 한번 넣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늘 그 먹고 살만하고 학원까지 있는 사람이 조민이 부산 의전원에 가서 그 뒷구멍으로 들어간 것도 못해서 또 장학금까지 탔잖아요. 하나하나가 뻔뻔한 건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왜 빨리 철퇴가 안 내려지냐 이거죠. 재판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것도 정의가 아니죠.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월 총선에서 정말 손볼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들을 대청소하는 날로 저는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